하늘 향해서 뭐가 휙 지나가. 화살을 쏘니까 하늘을 휙 지나갑니다. 지나갑니다. 이게 화살이에요. 화살이에요. 하늘을 향해서 휙 지나가는 거 화살시입니다. 자, 화살시. 이 화살이 이를 실이죠. 응? 왜 화살? 여기가 이렇게 있어요. 이를 실이죠. 요것은 이를 실이고 요 있습니다. 이것은 화살이고 하늘을 향해서 싹 지나가는 거 화살시. 자, 그리고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이거 뭐예요? 세추인데 세추입니다. 세추자를 붙여보겠습니다. 꽁치가 돼요. 꽁치가 되는데 1년 이내의 꽁은 사냥개가 이거 쫓아갑니다. 쫓아가면 무조건 100%입니다. 바로 휘 올라가요. 로켓 올라가듯이 그냥 직선 올라가니까 총으로 쏘든지 화살로 잘 잡을 수 있겠죠. 한데 2년 이상 된 것은 요 늙은 노자 써서 노치라고 합니다. 노치는 기가 막힌 거예요. 똑같이 쫓김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손가락이 나무입니다. 나무 끝으로만 날아다녀요. 이렇게 노치가 2년 이상 되면 절대 하늘 위로 휙 안 올라와. 왜? 총하고 화살이 기다리고 있거든. 근데 1년 이내에 경험 없는 유치 어린 꽁은 100% 하늘 향해서 올라가.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화살 시자를 붙여가지고 세추자고 합해서 꽁치자라고 했는데 성을 쌓을 때 있지 않습니까? 산성, 개족산성이라 했죠. 3년 산성. 성을 쌓을 때 꽁의 요 수컷 보고 뭐라 합니까? 장기죠, 장기. 장기가 지기들끼리 영역 싸움을 해요. 영역 싸움을 하는데 심리의 절반이 오리죠, 오리. 심리가 몇 킬로예요? 4킬로죠. 뭐 오리는 얼마일까요? 응? 오리니까 오리. 2킬로죠. 2킬로. 2kg에서 2kg 한 5, 절반 정도 고금방을 까투리 한 마리가 이게 산이 능선이 이렇게 쭉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를 잘 넘나다녀. 더 밑으로도 안 가고 더 위로도 안 올라가. 이것을 유심히 봐요. 성을 쌓으려고 할 때 그 둘레를 위치를 결정할 때 장기가 여기서 이긴 우등 장기가 순찰을 해요. 자기 영역을 순찰하는데 반드시 능선을 넘어다녀. 이 능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성을 쌓습니다. 기가 막히대요. 추기에서 경사가 급하지는 않다는 거죠. 성 자체로만 봤을 때 성과 밑으로는 급할지 몰라도 여러분들 모양산성 한번 가보셨죠? 모양산성 위로만 삥 돌 때 어떻습니까? 급해요? 급하지 않지요. 그것을 꽁이죠, 꽁. 어리석은 놈보다 꽁 닮았다 이야기하는데 아니에요. 노치는 아주 영약해가지고 그것을 이용해서 성의 둘레 위치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대단합니다. 세조자가 있습니다. 벽돌이 또 있어요. 세조자가 있는데 이 세조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추자가 사실은 더 많이 씁니다. 이게 더 많이 쓴데 세추예요. 세조고 구분은 그렇습니다. 꽁지까지 맛있게 시장되는 새를 조라하고 꽁지가 짤막 뭉뚱하고 좀 별볼일 없으면 추라고 합니다. 메추라기 같은 거. 꽁의 그 장기는 괜찮은데 꽁의 그 까투리 암컷은 또 이게 또 뭉뚱합니다. 그런 뜻에서 갖고 있는데 사실 이 글자가 이 세조자보다 훨씬 더 많이 씁니다. 벌써 자 이제 이 자가 무슨 자죠? 일천천자죠. 일천천. 첫 시간에 배웠을 때는 두 번째 시간인가? 자, 여기다가 이 구자를 붙입니다. 이 구자를 입안에서 천번이 움직이는 것이 뭘까요? 그렇습니다. 혀예요, 혀.
움직입니다. 이게 혀를 절대 안 잊어버리겠죠. 입안에서 천번이 움직이는 거 혀설 퉁. 그 다음에 이제 잘 보세요. 한 말, 두 말 할 때 말도예요. 히히히 하는 호수가 아니고 한 대에서 10대가 되면 한 마리 되죠. 이 말두. 말두에 아주 웃긴 이야기 있었습니다. 정 선생님, 어떤 이사는 직장 다니실 때, 회식했을 때, 왜 진로를 시키면 13579로 시키죠? 한 병 주세요, 세 병 주세요, 다섯 병 주세요 하시죠? 그래서 나도 공직생활 하면서 나는 2병 주세요, 4병 주세요 하니까 주인이 뭐라 합니다. 다른 사람은 왜 13579로 시키는데 왜 나는 짝수로 시키냐 이거야. 이상하잖아요. 아니, 왜 물어봤어요. 옆에 사람한테 왜 이게 13579로 시키냐고.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13579로 시키니까 자기가 시켰대. 궁금해가지고 그날부터 조사해보니까 진로회사 사장, 그때 당시 진로회장 이름이 박두병이야, 박두병. 이 2명 발음을 피하기 위해서 1병, 3병, 5병 했다 이거요. 그래서 나는 진로회사 직원도 아니고 공무원이다 보니까 야 2병 주세요, 그래요.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아마 그 13579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믿거나 말거나요? 아니요, 제가 조사해봤어요. 무슨 놈을 아니에요. 회장 이름이 박두병이 있다니까 찾아보시면. 근데 13579로 이렇게 시킨다고요? 자기 진로회사 직원이 회장 이름을 감히 부를 수가 진로회사 없잖아. 직원이 2병 자기 회장 이름이 2명인데 2병 주세요를 못하니까 1병 주세요, 3병 주세요 하다 보니까 13579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시키는 것 같다고 속도 모르고 지도 그다음에 13579 시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상하지 않냐? 내 돈도 내가 먹는데 왜 2명, 4병 왜 못 시켜? 그리고 이제 따져보니까 아는 사람이 없어서 조사해 보니까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더라 이거예요. 좀 배우겠습니다. 식방이라 하는데 여기서는 다른상 시방이라고 합니다. 시방3천, 시방세계 하죠. 그럼 시방이면 식방이죠, 식방. 10개의 방향이라는 얘기인데 10개 방향이 어디입니까? 자, 여러분들 잘 아시죠? 동서남북.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서북, 서남, 동남, 동북에서 시방이 뭐냐면 사방이 있고 사유가 있어요. 사유. 매주자. 이게 사유라 그래요. 요건 사방이고 X자로 된 게 사방이고 나머지 뭐 2개 남은 건 어딜까요? 2개 남았잖아. 8개니까. 뭐예요? 위아래? 그렇습니다. 위아래. 그러니까 사방, 팔방, 우아래니까 온 세상, 온 천지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시방세계라고 합니다. 시방세계는 온 천지를 이야기합니다. 물어보면 아마 그 꼬마들이나 누가 물어볼 겁니다. 시방세계에서 방향이 어떻게 10개가 됩니까? 물어보면 이렇게 해주세요. 요 X표는 사유라고 합니다. 유. 더하기는 사방, 곱하기는 사유, 그리고 우아래. 그래서 식방인데 시방이 되겠습니다. 네, 세치. 그러면 자, 요 마디초자 이것이 한치. 여기 요 손목에서 이게 맥박 뛰는 데까지 여기 하는데 보통 우리 한마디야. 손가락 한마디가 치예요. 한치 비슷해. 그러니까 세치면 요 보세요. 하나, 둘, 세 개인데 자기 요 장지 긴 손가락이 자기 혀 길이하고 거의 비슷해. 그래서 봅니다. 자, 손가락이 짧은 사람들이 말이 좀 어눌해요. 이건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이 관상 수상에도 나와 있어요. 손가락 긴 사람이 다재다능합니다. 기술도 좋고 말 주변이 엄청나게 좋아. 혀가 기니까. 자기 혀 길이는 이렇게 잣대대고 이렇게 혀 내지 마세요. 품이 따지게 요 가장 긴 손가락이 내 손 길이하고. 근데 보통 손 작은 사람이 손재주 많다고 그러잖아요. 아니요, 손가락이 긴 사람. 손가락이 길면 길수록
다재다능이에요. 말변도 좋아. 말도 잘해. 선생님 길어요? 그럼 보십시오. 그러니까 말도 잘하시네요. 보십시오. 소리 크구만. 길잖아 그래서. 그 다음에 여러분 다 이해하실 줄 알죠? 이해하니까 말씀드립니다. 수상이 나옵니다. 손은 난 내가 자,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해줄게요. 자, 요건 중요한 그 한자로 한글로 쓸게요. 요걸로 마치겠습니다. 남자요. 남, 밭에서 힘을 쓴 놈네. 그게 남이야, 남. 남은 자, 여, 우.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잘 보세요. 어떤 여자가 임신을 하게 되면 사내아이는 좌측으로 자리를 잡아. 똑같은 배인데 좌측이 어디 있고 우측이 어디 있습니까만 무게가 달라. 좌측으로 잡아주고 여자아이는 우측으로 잡아야 돼서 남자 요 사상이 생겼습니다. 요로 옛날에는 초파 없을 때는 요로 임신 3, 4개월에 며느리 앞장 세워가지고 자 부릅니다. 자기 시아버지 불러요. 어디 좀 가자 해놓고 골목 가면서 야 하고 불러요. 신발 신을 때 한 1, 2분 민기장 하다가 며느리가 앞으로 나갈 거 아니요. 골목에서 기다리고 있거나 하고 자기는 민기장 하고 가. 왜? 뒤따라 가려고. 그러면 한 7, 8건 거리가 좀 떨어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며느라 하고 부를 거 아니요. 그러면 며느리가 어떻게 둘 중 하나 할 거 아니요. 왼쪽으로 쳐다보든지 오른쪽으로 쳐다보든지 할 거 아니요. 그러면 내가 무거운 가방을 하나 좀 왼쪽에 갖고 있다 합시다. 왼쪽에 갖고 있는데 이렇게 돌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돼요? 반대로 그걸 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돌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보면 저 애가 기쁘구나. 내 손자를 임신했는데 사내를 해서 임신했거든요. 반대로 보세요. 반대로 우측에 가방을 메고 있어. 무거운 걸 들고 있으니까 이렇게 돌 수는 없잖아요. 축으로 해서 이렇게 도니까 손녀. 여자 손녀를 품고 있구나라고 했는데 거의 90% 알아맞히는데 여기서 자 명절이 돌아옵니다. 명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보세요. 남자 여우니까 잘 들으세요. 이게 큰절할 때는 반드시 좋은 일이 큰절할 때는 남자가 왼손이 올라가 있어줘야 해. 여자는 반대로 오른손이 올라가 있어줘야 해. 반대로 이제 흉사, 제사는 흉사가 아니에요. 길사예요. 왜? 죽은 사람을 기리니까. 한데 거기 장례식장을 갔다 뭐 했을 때는 반대로 합니다. 반대로. 나쁜 것은 남자가 오른손 올라가고 여자가 왼손 올라가야 하는데 이것은 똑같이 왼손 오른손 다쳤다 할 때 남자가 왼손이 만약에 품이 왔을 때 못 고쳐요. 남자가 오른손에 품이 왔을 때는 완치할 수 있어요. 100%. 근데 반대로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른쪽은 잘 안 돼요. 응? 오른쪽 여자. 예.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옛날 그 옷 그 저고리 보시면 잘 보세요. 요 덮개가 잘 보세요. 덮개가 여자 옷은 어때요? 우측으로 덮어져 있어요. 이렇게. 우상. 남자 옷은 왼쪽으로 덮어져 있어요. 지금은 뭐 왠지 그런 거는 뭐냐고 딱 똑같은데 전시 우리 한복을 보게 되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오른쪽 깃이 왼쪽으로 덮게 돼 있어. 그것은 남자에서 왼쪽을 잘 보호해 주는 뜻이고 반대로 왼쪽 깃이 오른쪽 깃을 덮어. 그래서 여자 옷이에요. 그래서 여자는 오른쪽에서 자 다들 결혼하셨기 때문에 저 조선은 빼고 남편이 여자를 팔베기를 해줘. 그래서 왼쪽으로 하게 되고 오른쪽으로 되잖아요. 여자는 오른쪽 되니까 이게 딱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특히 정상이 이게 좀 더 오래 가고. 근데 반대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난리요, 난리. 쥐가 나고 뭐하고. 그리고 항상 옆에 서 있을 때도 사진 찍을 때나 어디 있을 때도 항상 남자는 왼쪽, 여자가 오른쪽 가도록 해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그 지독했냐면 그 자기 그 선산에 가가지고 묘쓸 때도 남자요. 제사 지낼 때도 사진을 놓을 때도 남자요.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자연현상입니다, 이게. 그리고 남자는 왼쪽을 더 보호해 주셔야 훨씬 더 건강스럽게 삽니다. 여자는 오른쪽입니다. 남자요. 가끔씩 이제 또 한자를 보고
말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진도를 안 나가고 총괄을 다 했습니다. 진도는 보통 넘어가는 했으니까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그 미신이 아니고 뭐라고요? 저기 남자요. 자연 현상이에요. 자연사상, 자연과학이에요. 이게. 우리나라가 경험으로 터득한 거예요. 절대 미신 아닙니다. 한번 해보세요. 고속도로 휴게실 가서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고속도로 휴게실에 통로가 같았을 때는 어떻습니까? 남자 여우니까 왼쪽에 남자 화장실 있어야 해요. 오른쪽 여자 화장실 있어야 하는데 이거 뒤막혀진 데가 있어요. 통로가 하나만 썼을 때 양쪽 쓰면 어딘지를 기준을 못하니까 관계없는데 한쪽이 막아져 있고 통로가 한쪽에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남자 여우를 해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가서 보면 뭔가가 이상해. 뭔지는 모르지만 느낌상 와. 기에 관계되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이게 정상적으로 한 데를 가보니까 매출이 한 30%나 달라. 요새는 차가 좋아가지고 아니 A 휴게실에 화장실 가니까 좀 이상한데 B 휴게실 가니까 반대로 편안한 느낌이 오거든. 뭔지를 몰라도 그럼 B 쪽으로 많이 가요. 왜? 3, 40분만 밟으면 되거든. 우리나라 그 넓은 나라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괜히 찝찝한 데 갈 일이 없잖아요. 그건 이제 경험상 나이 드신 양반들이 경험상 가는 거고 아예 이게 양쌤한테 딱 배우시라고 남자 여우 사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을 지으실 때 마찬가지 어떤 주유소에서 어떤 종교 믿었을 때 나한테 와서 하소연했을 때 내가 갔어요. 가니까 화장실이 바꿔져 있더라고. 그래서 이 돈을 좀 투자해서 바꿔라겠어. 어떻게 되냐니까 한번 1년 후에 보자겠어. 1년 후에 무슨 일을 벌으셨을까요? 쫓아와서 500만 원 기부하고 가더라고. 기가 막힙니다. 이거. 그래서 왼쪽, 남자는 왼쪽으로 이렇게 목을 차면 안 돼. 또. 왜? 남자 왼쪽으로 보게. 여자는 반대로 오른쪽으로 목을 차면 또 안 돼. 아시겠어요? 내가 그것을 깨어있을 때 의식을 갖고 있어야 해. 차츰차츰 여러분들도 이제는 나이가 들어가시고 기억이 이제 희미해야 갈 때가 올 거예요.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부터 훈련해놔야 해요. 훈련을. 모르는 때는 남자는 우측으로. 왼쪽. 가셔야죠. 오른쪽으로. 혹사를 하려면 오른쪽으로 해야 돼요. 왼쪽은 누이는 데가 불편한 거지. 여자는 반대로 오른쪽을 보호해야 하니까 오로 자려면 반대로 자야지. 왼쪽으로. 나 이렇게 자면 안 되나 그러면? 아니 오른쪽 보호하네. 그렇죠. 그 기가 막히는 거. 오케이. 그건 기가 막히는 거 버리시고. 근데 저쪽으로 하면 불편해. 그렇죠. 벌써 이 양반 알고. 여기가 주름이 좀 이 양반은 벌써 경험적으로 알고 계시네. 그러니까 이쪽으로 놓으면 진짜 좀 불편해. 남자 여우예요. 이거 꼭 남편이나 부인한테 알려주셔가지고 내 이름 싹 빼고 내 이름 싹 빼고. 아니 양수님이 그러더라. 아니 잘 빼시고. 아이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나갈게요. 음력입니다. 음력. 보름. 그 다음에 금음이 뭐예요? 금음이 뭐예요? 1일 전날. 그렇죠. 29일도 되고 30일인데 이날은 네번다 네번. 네. 절대 이게 동침하지 마세요. 한 달에 2번입니다. 여러분들이 더 오래 성생을 하시려면 이거 지켜주세요. 왜 한 달에 2번이에요? 왜 그럴까요? 달이 있습니다. 달. 전후예요? 음력. 자, 15일은 보름달이죠. 보름달. 내 눈으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제 올라가는 것은 플러스라고 요 반대로 줄어들면 마이너스 합시다. 플러스가 최대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15일 밤을 기준으로 해서는 어떻습니까? 이제 보이는 것은 플러스인데 성질은 마이너스 바꿔지는 순간 바꿔주고 있어요. 자연의 바이오 리듬이 깨지고 있어. 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꿔지니까 그러면 반대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꿔지기 때문에 자연의 바이오 리듬이 깨지고 있는 상태에서 사정을 하게 되면 특히 남자들은 한 3개월 고생해야 해. 근데 이제 나이가 드시니까 어떻습니까? 치명적이죠. 3개월이라면. 젊었을 때는 상관이 없죠. 여자들은 받는 입장이다 보니까 사흘만 참으면 돼. 3일만 참으면 돼. 받는 입장입니다. 응? 근데 남자들은 주로 죽는 입장이다 보니까요.
치명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하는데 지금 그날 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아 15일도 안 되고. 보름도 안 되고 근무도 안 아 되고. 두 가지. 한번 해보세요. 내 의지대로 다음날 못 일어나. 내 의지대로 다음날 못 일어나. 이건 진짜 중요한 것인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건. 자, 그 어류들이 알을 까지를 않아. 보름 그날을 본능적으로 웬만한 동물들도 다 피해. 본능적으로. 걔네들 본능 아니면 다 몇절 내버려요. 다음 개체를 다음 세계로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본능이 발달돼 있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 배운다고 해갖고 거만해져가지고 완전히 무시를 하는데 이건 자연의 법칙입니다. 지금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를 바꿔지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를 바꿔지는 자연의 바이오리듬이 깨지는 상태도 그냥 캐서를 써라 하거든. 그러면 어떻습니까? 반드시 우리 몸이 나중에 보복을 받습니다. 괜히 아파지고 실력이 떨어지고 힘이 없어지고 안 아픈 사람은 아파지고 왜 그럴까요? 그냥 우리는 늙어가니까 한다. 아닙니다. 이렇게 개판 오분을 찾기 때문에 우리가 그 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히 알고 하자는 이야기죠. 저기 어디 체기관에 기하게 나오는 얘기. 저기는 옛날 황제들 위해서 섹스 텍스트를 만들었고 황제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 황제의 배경에서 보면 보름하고 금음날은 제발 술은 왕창 들고 술에 취해서만 주무시고 절대 소녀들을 접하지 마시옵소서라고 돼 있어요. 여자를 접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단지 그래도 다행입니다. 한 달에 2번이니까 3번 아니고 2번이니까 참으세요. 그런데 이게 명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실은 중학교 때 하는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가르쳐야 이것은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는. 늦었다고 할 때가 항상 빠를 때니까 이해해 주시고 가끔씩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객관적 입장에서 봐주시고 불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